안녕하세요. 실코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제유의원 대표원장 이원결입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당과 암의 관련성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은 당뇨에 결국에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뇨와 암의 상관관계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할 정도로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사실 전체 인구 중에서 약 7, 8%가 당뇨에 걸렸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각종 암의 노출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원인은 많은 연구에서 나왔지만 인체 내 혈액 속에 만성적으로 고혈당증 또는 고인슐린 혈증,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각종 암의 발병률이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암에 걸린 분들 다수에서도 당뇨에 걸리더라 이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당류는 사실 음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인데 땀이 많이 났을 때는 사실은 생수를 드시면 되는 거지만 그거를 드시지 않고 이온 음료라든지 스포츠 음료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양 성분표를 잘 보시면 거기에 당 수치가 굉장히 높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은 흔히 아는 박땡땡 이런 음료수 드시고 비타 몇백 이런 음료수도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당 수치가 은근히 높은 그런 음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그 마시는 음료수들은 당 섭취를 쉽게 함으로써 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효과를, 아주 나쁜 효과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수화물은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한 요소긴 한데요. 이게 단순 탄수화물, 즉 단순당, 즉 정제한 곡물로 되어 있는 음식인데요. 말 그대로 굉장히 고운 입자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즉 빵하고 밀가루 음식, 짜장면, 라면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음식들이 단순당으로, 즉 정제 곡물로 이루어진 식품이다 보니까 섭취를 하게 되시면 급속도로 혈관 안에 있는 혈액 속에 그 혈당 수치를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면발의 음식들은 또 후루룩 하는 습관으로 빨리빨리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수록 혈당 수치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과일을 갈아서 먹는 게 뭔가 흡수가 잘 되니까 몸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씹어서 먹으면은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똥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갈아서 드시게 되면 말 그대로 고운 입자가 몸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혈액 속으로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혈액 속의 당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나쁜 효과를 이제 체험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씹어서 드시는 과일이 훨씬 몸에 좋고요. 이게 저작 적응을 함으로써 혈당 수치가 천천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밥과 초밥도 흰 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흰 밥을 맛을 일단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양념을 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김밥도 그렇고 초밥도 그렇고 뭔가 살콤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당 성분이 첨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소금을 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당 수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밥과 초밥 같은 음식도 즐겨서 드시는 분이라면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픈 환자분들을 위해서 먹는 식사가 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굳이 소화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이빨이 성치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죽을 챙겨서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 자체도 그냥 여러분 드셔보셨겠지만 씹을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바로 삼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처럼 이빨이 나지 않은 애기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죽이나 이유식을 먹는 거지, 다 큰 성인이 이빨도 멀쩡히 계신 분들이 죽을 드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드시게 되면은 혈당 수치가 그냥 일반 씹어서 드시는 현미밥보다 아니면 흰밥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당 수치가 잠을 못 잘 경우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또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당 수치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다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잠을 말 그대로 7시간 미만 또는 7시간을 초과해서 많은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결국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뇨 발병률까지 연결이 되더라, 이런 연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수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질이 높은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밝은 데서 자는 것도, 이게 이제 잠을 자는데 뭔가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게 아니고 불을 켜놓고 자는 습관의 경우에도 혈당 수치를 올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의외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연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는 어쨌든 어두운 환경 안에서 내 뇌가 빛을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푹 잠을 잘 자는 것이 혈당 관리를 잘 하는 지름길이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양치질을 제대로 깨끗이 잘 하시면 당뇨 발병률이 8%까지 내려간다라는 연구가 실제로 국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잘 할 경우에는 입안에 구내염이라든지 치주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고, 이걸로 인해서 염증 작용이죠. 만성 염증화를 막아줌으로써 인해서 당 수치가 조절이 되더라. 그리고 양치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치주염이나 치주 질환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잇몸 속에 상처를 통해서 피가 나는 거잖아요. 거기로 통해서 세균이 감염된다든지, 이 세균이 몸을 타고 피를 타고 흘러가서 그다음에 췌장, 장기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잘하는 것이 의외로 내 몸의 혈당 수치를 지키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게 양치질을 잘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위생 상태를 잘 지키는 게 되겠고, 내 몸 안에 만성 염증을 막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더불어서 잠을 잘 자는 거 역시, 사실 잠을 잘 자면은 각종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도 그렇고 멜라토닌이란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분비가 제대로 되고 하면 내 몸 상태가 최적화되는 거죠.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돌연변이 세포가 태어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라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암 발생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암 같은 경우는 암세포는 워낙에 그 암세포 자체의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다 보니까요. 이 포도당을 일반 세포보다 18배 이상 그냥 흡수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당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암세포가 태어날 그런 나쁜 씨앗이 몸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달달한 음식을 너무 즐겨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거와 연관을 해서 살이 찌는 행동, 그것도 사실 당과 또 비슷한 거긴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설탕과 탄수화물을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탄수화물도 자체는 몸속에 들어오면 이것도 똑같이 당 수치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음식들이죠. 정제된 가공류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은 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 이제 엄연히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는 가공육이라든지, 이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향미 증진제, 보존제, 그다음에 각종 방부제를 비롯해서 많은 나쁜 성분들,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육 자체가 발암물질이라고 1군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통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공이 돼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식품들은 모두 암이 좋아하는 식품이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분들은 되게 극단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평균을 생각을 해야지, 이 표준 편차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각각 위와 아래, 하위 0.1%의 분들을 가지고 논하시면은 제가 사실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시면 로또 당첨되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하셔도 나는 암에 안 걸리더라. 그분은 말 그대로 축복받은 유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감수성 자체도 암에 걸리지 않게 그냥 타고난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런 분들을 보편화해서 획일적으로 판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아주
표준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벗어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뭐 제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제 무엇을 골라서 먹어야 되는 건지, 너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 한번 예시를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저도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먹고 싶으면 일단은 저도 먹거든요. 그렇지만 대신에 조금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암물질이라고 등록된 가공육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예 뭐 먹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요. 노출량에 비례해서 나쁜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줄이자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걸 아예 끝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단칼에 잘라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외선 같은 경우도 발암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자외선은 우리가 피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뭐 모자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 보는 거지. 적절한 자외선의 그 노출은 또 오히려 몸에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나쁜 음식이라고 아예 뭐 끊어내는 건 힘드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음료수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음료가 하나가 이제 콜라거든요. 콜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음료수긴 한데 저는 그래서 콜라를 먹을 때는 그냥 콜라 대신에 사이다를 이제 먹는 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콜라 자체에는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이 그렇게 까맣게 나오는 건데요. 이 카라멜 색소는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DNA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잠재적으로는 암 발병률까지 올릴 수 있다는 연구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같은 탄산음료를 먹는다면 똑같이 당에 들어있다면 그냥 색소가 없는 음료를 저는 먹는 편이고요. 제로 음료수 같은 경우는 물론 설탕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제 인공 감미료나 대체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연 인공 감미료 같은 경우에도 천연 당일수록 효과라기보다는 일단 설탕 성분 자체가 없으니까 몸에는 그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맛 자체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체당을 이용한 제로 음료수들도 중독성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먹는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건 또 절대 아니겠고요. 오히려 그리고 대체당이 들어간 음료수를 많이 드실 경우에는 위장 장애를 또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장내 세균총의 그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서 구역과 구토, 설사 이런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당연히 삼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유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 서울대에서도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서울대에서는 오히려 우유를 많이 하루에 한 잔 이상 섭취하시는 분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뭐 45에서 48%까지 감소하더라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고 근데 이런 아예 반대로 뭐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연구에서는 우유를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또 올라간다 이런 연구도 있고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아직까지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신껏 드시고 싶은 만큼 적당히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젖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먹인 젖소, 즉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를 먹인 젖소들 그리고 뭐 케이지에서 갇혀서 거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건강한 우유가 나오겠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자유롭게 무항생제 사료를 먹고 자란 그렇게 나온 우유 이런 걸 구매를 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금 뭔가 유도리 있게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류와 홍삼 같은 경우에도 연구가 꽤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저명한 논문을 발표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따르면 석류하고 홍삼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방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조금 지양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당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에너지 원천이 되고 우리 뇌세포도
당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이라고 하면은 뭔가 배척하는 분위기가 또 요즘엔 또 되긴 하는데 사실 적정량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한국인들의 밥상을 보면은 당 섭취가 일단 그냥 삼시세끼를 드시면 기본 하루 권장량을 다 초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모르고 많은 분들이 그 이상의 후식이나 디저트를 통해서 당 섭취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거를 이제 반드시 각성을 좀 하셔서 이 당과 관련된 생활 습관을 식습관을 가지게 되신다면 내가 암과 관련된 그 상태로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찾아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당뇨 인구가 해마다 그렇게 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에 한 분은 당뇨 전 단계 아니면 당뇨를 앓고 있는 분, 이쯤 될 겁니다. 가족력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오늘 꼼꼼히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당뇨인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당뇨 스크랩 이혜민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당뇨 한 분 정도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 정도로 많습니까? 정말 많죠. 정말 당뇨 인구가 500만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단계는 1,500만 명 정도 돼서 네. 합치면 2천만 명입니다. 어. 문제는 젊은 당뇨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서 2022년에 48%가 증가해서 네. 4만 3천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예. 아니 저도 5, 6년 전에 건강검진 했더니 당뇨 전 단계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때부터 검도를 좀 했거든요. 땀 쫙 빼는 운동을 하고 음식을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럴 수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요. 당뇨 전 단계가 다 당뇨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당뇨를 극복하셨던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당뇨 전 단계 네. 이러면 어떤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전 단계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 3다일소라고 하는데 세 가지는 많고 하나는 적다 해서 세 가지는 물이 많이 먹히고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다음에 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왜냐면 뒤돌아서면 밥 양이 늘어요? 네, 뒤돌아서면 또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3다 그다음에 1소는 체중이 자꾸 빠져요. 혈당이 잡히면 체중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새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혈당 체크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젊은 연령층들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혈당이 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늘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꾸 지방이 축적되게 되니까 비만해지고 체중이 찌는 거죠. 근데 당뇨는 우리 이렇게 그 피 검사해가지고 당뇨 파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뭐예요? 당화혈색소는 이 개념이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당화된 혈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화된 혈색소, 화가 될 화자거든요. 그래서 뭐뭐 화되었다. 그래서 포도당과 결합되었다. 이게 당화이고요.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포도당과 결합되었다. 이게 당화혈색소인데 혈색소가 3개월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면 내 3개월 평균 혈당 수치를 알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는 내 몸에 이제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관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당이 높은 만큼 당화혈색소가 더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혈당이 낮아지면 당화혈색소가 낮아지겠죠. 요거는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근데 건강검진할 때 그거 안 하던데. 그냥 기본 검사 혈당. 항목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기본 돈 더 내야 되는구나. 이거. 비싸요 이거?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겁니다.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건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정맥 체열로 검사하면 조금 더 이제 비싼 장비 돌리니까 오늘 검사해놓고 다음에 가서 진료를 따로 들어야 되고 말초혈액으로도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날 당일에 5분 안에 검사 나오니까 검사도 하고 진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공복 혈당 검사 있고, 밥 그쵸. 먹고 혈당 검사 있고, 식후 혈당이 있고, 당화 혈색소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니까 췌장 검사도 하고, 얼만큼 분비가 됐는지 시펙타이드 검사를 해야 되고. 이게 다 피로 되는 거예요? 필요하죠. 저희는 실제 다 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다른 검사는 없어요? 요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인슐린이 잘 나오는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얼마큼 제대로 쓰이는지 그 효율성 검사를 하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는 거고 그쵸. 내가 일상생활에서 당뇨가 좀 의심스러운데 하는 건 뭐 있어요? 예전에 보면 뭐 손톱이 좀 노랗다든지 아니면은 눈이 약간 노랗다든지 그쵸. 아니면은 자꾸 새벽에 물을 먹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 맞아요. 얘기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증상들 다 맞는데 네. 저희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바라보니까 네. 손톱을 주로 많이 봅니다. 저 지금 손톱. 괜찮아요? 손톱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으십니다. 어. 손톱이 저는 다행이네. 당뇨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네. 당뇨자들을 주로 보면 손톱에 세로줄이 많이 있고요. 세로줄이? 네, 근데 지금 세로줄도 별로 없고 네. 매끈하잖아요. 네. 그런데 세로줄이 자꾸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나중에 거칠거칠해지면서 그런 게 울퉁불퉁해지고 있어요? 홈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 이게 잘 부스러져요. 네. 그리고 흰색으로 변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다 간 기능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췌장 말고 다른 장기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혈당을 직접적으로 조절해주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많거든요. 당뇨이기 때문에. 근데 간 기능은 한의학에서 그 간 상태를 보는 게 바로 손톱이라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당뇨 환자분들의 손톱이 정말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로 검사하는 것 중에 아까 안 나온 검사 중에 하나가 또 모세혈관 검사라는 게 있는데 손톱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건 모세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기다란 U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혈액이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붉은 혈액이 돌고 그다음에 직선 형태로 기다랗게 혈관이 형성되어 있는데 당뇨자분들은 대부분 뭐 구불구불하거나 삼지창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요. 뭐 팔자로 꼬여 있거나 아니면 희미하거나 아니면 너무 짧아서 점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네. 많거든요. 근데 그런 혈관으로 손톱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 온몸에 영양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합병증인 분들이 모세혈관이 진짜 안 이뻐요. 건강하지 않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래서 다행인 거는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 모세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뇨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합병증을 치료하고 가신 분들 보면 3개월 정도 지나면 모세혈관이 정말 많이 건강해지고 이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혈당도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혈관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걸리신 분들 보면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쵸. 그 합병증이. 발가락 같은데 맞아요. 막 썩고 그쵸. 나중에 잘라내게 되고 맞아요. 끔찍하더라고요. 그거 그죠. 보니까. 그게 말초신경병증인데 말초신경병증이 결국 또 혈관 건강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막증도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맞아요. 네. 눈도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눈도 모세혈관이랑 관련이 있는 합병증이고 신증, 콩팥 이것도 당연히 모세혈관 덩어리, 사구체가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이랑 관련이 깊어요. 합병증 자체가. 그래서 혈당도 중요하고 혈관 건강도 중요한 그리고 거죠. 성기능 장애도 오더라고요. 그럼요. 성기능도 잘 생각해보면 모세혈관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뇨 전 단계는 뭐 제가 경험했으니까 치료했어요. 극복했어요. 네. 근데 당뇨는 극복이 됩니까? 당뇨가 극복이 딱 됩니다. 걸렸다. 네. 그러면 극복이 돼요? 네, 극복이 됩니다. 당뇨도 졸업이 가능하고요. 완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인슐린이 부족하게 나오면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것부터 치료를 해야겠지만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게 저항성이 높아서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인슐린 저항성 문제로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충분히 당뇨 졸업도 가능하고요. 실제 저희 채널에서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당뇨 졸업하신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10.6%였는데 3개월 만에 5.9%까지 떨어졌던 분, 아니면 10.1이었는데 5.6%까지 떨어졌던 분,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당뇨가 졸업 가능하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하는 검사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선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 공복혈당을 측정을 좀 열심히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는데 식후혈당은 운동하면 좀 떨어지고 좀 덜 먹으면 덜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근데 공복혈당은 자고 일어나서 30분 안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객관적으로 나의 혈당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공복혈당인데 제가 이 공복혈당을 쉽게 집에서 측정하고 그다음에 관찰할 수 있도록 공복혈당 달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저희 환자분이 보통 혈당 측정하세요라고 하면 날짜 적고 혈당 적고 날짜 적고 혈당 적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탁상 달력에 딱 적어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난히 높고 어느 날 유난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날은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전날 뭐 야식을 먹었다. 아니면 전날 늦게 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달력 형태로 만들면 혈당을 이렇게 쭉 적으면서 유난히 높거나 낮은 날이 보일 거고
공복 혈당은 아침에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하루 생활한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어떤 것 때문에 혈당이 이렇게 높고 어떤 것 때문에 낮고 이거를 관찰을 하다 보면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관찰하고 실천하고 하시라고 공복혈당 달력을 저희 당뇨스쿨의 노하우인데 요거를 수첩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꼭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나왔던 췌장 기능 검사 네. 요거 아마 안 해보셨을 텐데 예. 요것도 이제 C펩타이드 검사라고 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네, 얼마큼 네. 나오는지 그 농도를 검사하는 건데 네. 대부분 이형당뇨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자신이. 네. 사실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1.5형 당뇨라고 해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도 많습니다. 요새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진료를 해보면 해볼수록 1.5형 당뇨가 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1.5형이면 인슐린 분비 자체가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음식, 운동 관리를 해도 혈당 조절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5형인지 2형인지 C펩타이드 검사를 꼭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렇군요. 있고 그리고 인슐린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저항성이 있다면 혈당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2형 당뇨인데 이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생겼다. 인슐린 효율이 떨어져서 당뇨가 생겼다. 이런 건 알고 계시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만 하지 인슐린 저항성 검사는 잘 안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항성 검사도 당화혈색소 검사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같이 하실 것을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혜미 원장님과 당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당뇨에 대한 해법 그리고 원장님만의 노하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평생 다이어트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확실히 이게 출산하고가 굉장히 결혼하셨어요? 네. 오, 저는 아직 30대 초반이신 줄 알았어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40이 이제 넘었는데, 네, 쌍둥이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20대, 30대는, 뭐, 배가 나올 줄을 몰랐는데, 확실히 출산하고 나니까 제가 임신했을 때 20kg가 쪘거든요. 많이 찌셨다. 많이 쪘어요. 쌍둥이여서 그랬나? 쌍둥이여서 그러기도 했고, 뭐 나중에는 배가 이제 반들반들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왔었는데 20kg 빼는데 고생 많이 했죠. 네. 20kg 찌고 20kg 빼셨어요? 이게 또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비만 쪽이다 보니까 이게 배가 나와 있는 의사가 살 빼세요 하면 신뢰가 그렇지, 떨어져서 설득력이 없지. 3개월 만에 열심히 뺐습니다. 어떻게 뺐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일단은 식단. 왜냐면 아기가 한 1, 2개월 때까지는 계속 수유해야 되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식단에 이제 많이 비중을 두고 식단으로 뺐죠. 식단으로 하는 건 네. 살 안 찌는 음식을 조금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본 원칙은 이제 뱃살은 다 탄수화물 살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주 그냥 크게 마음을 먹고 탄수화물을 확 줄이는 게 중요하시죠.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로 저탄 고단으로 그래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미역국 다이어트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우리 출산한 산모들은 이제 미역국에다가 미역 반, 고기 반 해서 밥은 완전 3분의 1 잡곡밥으로 3분의 1만 먹고 몇 숟가락 그냥? 네. 그리고 이제 미역하고 이제 고기가 포만감이 높고 단백질 많으니까 그때 그래서 미역국 다이어트랑 또 이제 한 그릇 다이어트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저는 또 아기가 둘이니까 한 해를 재우면 한 해가 울어요. 네, 그래서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냥 막 반찬통 막 꺼내놓고 양 제한 없이 먹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안 돼서 딱 한 그릇에다가 먹을 양을 덜어놓고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뭐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공기만 밥 탄수화물 완전 줄이고 이제 단백질 반찬 많이 그다음에 이제 채소 나물 반찬 조금씩 해가지고 한 그릇에 뷔페에서 먹듯이 그냥 이렇게 한 접시에다가. 그것만 내가 먹겠다.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운동과 안 먹는 거. 네. 이렇게 다이어트를 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네. 원장님만의 어떤 식욕 조절의 노하우. 네네. 우리가 그 식욕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막 누가 라면 끓이면 막 라면 먹고 싶고. 네. 어떻게 참아요? 일단은 그 다이어트 할 때는 그 소문을 좀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다이어트 한다. 한다고. 네. 근데 나의 다이어트는 평생 이렇게 적게 먹는 건 아니고 이제 다이어트 기간을 좀 나눠서 플랜을 세워 보시면 좋은데 감량기와 유지기가 있다.
네. 근데 나는 집중해서 진짜 먹을 거 확 줄이는 시기는 감량기인데 보통 감량기는 오래 잡으시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보통은 한 달. 좀 많이 빼셔야 되는 분들은 2달. 그래서 내가 한 달 안에 식이 조절 치팅데이 없이 대신 집중해서 이제 할 거니까 좀 도와줘. 소문을 시켜 먹고 이러지 말고. 네, 저희 남편 제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문 다 닫아놓고 라면 먹고요. 네, 그 라면 냄새는 너무 힘들죠. 그렇죠. 중독이잖아.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배가 고파지는 시기, 네, 막 간식이나 이런 게 확 땡기는 딱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 항상 여쭤보거든요. 언제가 제일 힘드시냐? 그러면 2가지인 것 같아요. 점심 먹고 3, 4시에 한번 고비가 오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한번 또 허기가 맞아요. 오시죠. 네. 밤 10시, 11시에. 네. 일단 그 점심 먹고 3, 4시 그때 이제 그 고비를 못 넘기면 막 과자 찾고 빵 찾고 해서 맞아요, 먹게 맞아요. 되는 건데 너무 배가 고프시면 참기보다는 단백질 간식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단백질이라면 달걀? 네, 계란 삶은 거 들고 다니셔도 좋으시고요. 요즘은 또 이제 그 단백질 쉐이크를 쉐이크. 팩에 파는 네.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단백질 쉐이크가 아무튼 단백질 음식은 포만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먹으면 식욕이 뚝 떨어져요. 네.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 바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바가요. 단백질 바가 좀 맛을 위해서 위에 초콜릿이 좀 발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있어요. 많아요. 네, 그래서 맛있죠, 그게. 맛있죠. 근데 칼로리 보면은 당류가 너무 높아요. 초콜릿 발려 있으니까요. 물론 단백질도 있지만 아무튼 단 것을 먹게 되면 단맛은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단 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간식을 이제 내가 일하는 직장이 있으시면은 뭐 서랍에다가 구비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 견과류도 좋아서 하루 견과 이렇게 네, 많이 낮게 팔죠. 포장된 거 또 견과류도요. 예전에 막 이만한 마트 가서 맞아. 큰데 생각 없이 계속 먹습니다. 꼭 간식은 보관도 힘들어요, 이렇게 맞아요. 큰거 사면. 네, 간식은 항상 낮게 포장된 거. 네. 낮게 포장된 그래서 견과류나 단백질 간식을 구비해 놓으시면 단백질 간식 드시면 탄수화물 간식을 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이제 허기가 질 때 그때는 좀 참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못 참으니까 문제죠. 근데 다른 거는 뭐 낮에 간식 드시거나 이런 건 다 괜찮으신데요. 살이 빨리 빠지려면 저녁을 먹고 자기 전까지 그 4-5시간은 꼭 공복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너무 허기가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드세요. 물을 먹으면 물 던지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근데 물 맛 없어요. 물이 맛이 없는데 일단 타야 맛있지. 일단 위에 뭐가 들어가면 이게 포만감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을 벌컥벌컥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배고픔이 있고 가짜 배고픔이 있거든요.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고 그런 이제 진짜 배고픔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녁을 우리가 드셨다면 가짜 배고픔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로 이제 물을 많이 드시면 그 시기를 좀 넘어가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배고픔일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시냐면 네. 저녁을 제대로 안 드셔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나 완전 살 빨리 뺄 거야. 저녁 굶어. 아니면은 저녁을 막 너무 이른 시간에 드셨다든지 저녁을 단백질 없이 그냥 막 샐러드만 드셨다든지 이렇게 제대로 안 드시면 결국은 포만감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밤에 안 먹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를 보통 이제 아침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아침은 그냥 드시는 대로 드시면 되고 점심이 좀 든든하셔야 돼요. 점심은 우리가 저녁 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은 좀 뭐 한식으로 드시면 좋고요. 밥만 반 공기 정도 해서 무조건 단백질 반찬. 그래서 고기, 생선, 뭐 콩비지 이런 단백질 반찬이 메인이 되게 해서 점심은 좀 든든히 드셔주시고 저녁은 탄수를 좀 확 빼셔도 되는데 이제 고기 반찬, 뭐 고기에 야채 구워 드시던지 단백질이 주가 되게 해서 저녁을 드시는데 포인트는 저녁 메뉴에는 꼭 단백질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콩 종류, 콩이나 두부, 고기, 계란 요리 다 좋으시고요. 해산물 좋으시고요. 해산물. 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기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러면 오래 못 하세요. 네. 그래요. 우리가 감량기를 뭐 4주 정도 끌고 갈 거다 하면은 이게 꾸준히 좀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탄수화물만 안 드시면 돼요. 단백질로 드실 거면은 기름기가 적은 고기 부위 다 괜찮으시고요. 닭 다리살도 좋으시고 이제 안심이나 뭐 부채살 다 괜찮으세요. 삼겹살만 안 드시면 되시고 기름 많은 목살 드시면 좋으시고 그래서 고기에다가 야채 드시면 되게 든든하거든요. 그렇게 잘 드시면 야식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중년의 살은 안 빠지거든요. 아, 어쩜 이렇게 조금 먹는데 이렇게 안 빠지나? 네. 그럼 도대체 뭐 굶어 죽으란 얘기야? 막 이런 생각이 오는데 네. 들 정도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유전적인 건가 아니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고 그렇습니까? 뭐 체질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다이어트에 중요한 그 호르몬들이 있어요. 인슐린, 네. 렙틴, 코티졸 요 3대 호르몬들이 약간 고장이 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가 셀프 테스트를 그래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거예요? 나는 빵, 떡면, 과자 등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두 번째,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음료를 좋아한다. 세 번째, 밥을 먹고 나서 3시간도 안 됐는데 배가 고프다. 네 번째, 밤에 야식이 땡긴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가 많다. 여섯 번째, 쉬어도 계속 피곤하다. 일곱 번째, 잠을 많이 못 잔다. 자, 이 테스트에서 3개 이상이라면요. 여러분은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개시네요. 와, 네. 갑자기 다 비관적이 되는 거. 참 좋지.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네. 희망 가져도 되나요? 네네. 이런 호르몬, 고장난 호르몬들을 이제 고쳐 쓰면 됩니다. 네. 어떻게 빠지는 몸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인슐린.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다스려야 될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항상 분비가 되어야 되는 호르몬은 맞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류,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막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막 너무 혈당을 빨리 올리는 그런 단맛이 나는 음식들, 정제 탄수화물들, 흰빵, 흰쌀밥 이런 거 드시면 혈당이 빨리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서서히 분비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혈당이 뚝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또 배가 고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인슐린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면서 혈당이 내려가면 또 배고프고 그럼 또 먹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좀 이제 수치를 낮추는 게 중요하신 거고요. 또 인슐린은 많이 분비가 되면 지방이 계속 저장되는 모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인슐린은 낮게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다. 그러려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지수가 높은 그런 음식들을 적게 드시는 거죠. 단맛이 나는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라든지 도너츠 이런 거를 좀 확 줄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화이트 푸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화이트 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좀 확 줄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좋은 탄수화물들, 잡곡밥, 통밀빵 이런 것들은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로의 좀 전환을 시키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먹는 순서만 좀 바꾸셔도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바꿔요? 제일 먼저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시면 얘네들이 포만감이 높으니까 얘네를 먼저 먹으면 저절로 탄수화물 음식의 섭취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먹는 순서를 좀 바꿔보시라. 네, 그러면 이제 인슐린 수치를 좀 낮추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은 이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렙틴은 이제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으면 렙틴이 막 분비가 돼서 이제 그만 먹어라고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렙틴이 고장이 나면 숟가락을 안 내려놓는 거죠. 계속 먹는 거죠. 이게 렙틴 호르몬에 이제 저항성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말이 쉽죠.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운동은. 근데 이제 중년 다이어트는 사실 운동이 좀 필수적이기는 하세요. 네, 다들 대사량도 떨어지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근데 운동 중에서도 걷기를 그냥 산책하는 정도의 땀이 안 나는 강아지 산책시키시면서 하는 그런 운동은 의미가 없으시고.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걷는 게? 조금은. 네. 근데 진짜 이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는 정도가 되시려면 중강도 이상. 그래서 운동할 때는 반드시 땀이 나고
숨이 차셔야 되세요. 힘들고 네. 땀이 나고 네. 숨이 차도록 숨이 차야- 운동을 하라.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렙틴 저항성 개선해 보실 수 있으시고 마지막으로 코티졸,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네. 불리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옵니다. 네. 근데 코티졸이 많이 나오면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막 얼굴이 붓고 지방이 쌓이는 몸으로 역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잠을 좀 충분히 주무시면 네, 코티졸이 좀 좋아지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근데 운동해라 뭐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잠 많이 자라 네. 말이야 쉽죠. 말이 아쉽죠. 안 되니까 그렇죠. 잠을 잘 때 이 지방 대사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식이 체크 해드리는 분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공복 체중을 재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잠을 많이 잔 날은 무조건 체중이 내려가 있으시고 잠 못 잔 날은 적게 먹어도 살이 오히려 쪄 있거나 비슷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나오신다고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가정의학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식품 영양학과를 수석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네. 아니 식품 영양학도 공부하셨어요? 네네. 식품 영양학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비만 체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식단 관리나 영양학적인 지식이 또 중요하니까 아니 거기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가지시니까 신뢰도가 그냥 팍 올라가네요. 자 다이어트 음식으로 좀 추천을 해주세요. 아까 이제 단백질 말씀하셨거든요. 네. 고기라든가 뭐 콩이라든가 또 뭐 그밖에 이런 것도 다이어트 음식인가? 그런 거 없을까요? 이 다이어트 식품 말씀드릴 때 아무튼 단백질 음식 드시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 닭가슴살. 네. 네. 근데 이제 닭가슴살이 퍽퍽하고 좀 질릴 수가 있다 보니까 네. 닭가슴살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 식품이 또 있어요. 뭐죠? 황태. 네. 맛있죠. 그죠. 이 황태가요, 닭가슴살이 보통 이제 손바닥 하나 면적이 100g인데, 그거 먹으면은 20g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네. 황태는요, 100g당 단백질이 80g. 4배네요. 4배요. 엄청 많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 닭가슴살 질리신 분들은 그 황태를 드시면 좋은데, 어떻게 먹을까요? 보통 황태 미역국. 예. 네네. 그래서 역시 밥은 조금만 드시고 미역에다가 황태 건더기를 좀 많이 푸짐하게 하셔가지고 드시면 밥을 적게 먹어도 든든하세요. 황태 네. 껍질에 이렇게 콜라겐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황태 껍질도 괜찮으시고요. 그 실제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이제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이 황태만 한 6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황태를 좀 꾸준히 먹게 했더니 근육량이 전혀 안 빠지고 네. 그래요.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단백질을 좀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 근육량 감소를 좀 막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달걀도 좋지 않아요? 네, 달걀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이제 삶아서. 맞아요. 아침에 막 바쁠 때는 막 시리얼 드시지 마시고 계란에 두유 드시면 좋죠. 그래서 네. 계란은 뭐 한 알에 80칼로리밖에 안 해서 칼로리도 적고 한 알에 한 단백질 6g 정도 들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요요 없으려면 근육량 소실되지 말고 근손실 없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단백질을 하루에 한 60g 이상은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60g을 하루에 다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 하나에 단백질 6g이 들어있고 두유 한 팩에 또 6g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 두 알에 두유 드시면 한 18g 정도. 아침에 그러면은 훌륭하시죠. 그러면 지금 황태 말씀하셨고 달걀. 네. 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토마토도 좋으세요. 좋죠. 네. 토마토가 우리가 한 200g짜리 큰 토마토도 칼로리가 30칼로리밖에 안 하거든요. 이제 반면에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포만감 오래 가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다 보면 뭔가 좀 씹고 뭔가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쵸. 그럴 때 토마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부피 대비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간식으로 싸다니시면서 허기질 때 드셔도 좋고요. 이제 토마토에는 그런 섬유질도 많지만 뭐 베타카로틴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어서 이제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드시면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끼 식사로 드시기에는 토마토에 단백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 대용으로 좀 드신다면
그 토달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토달복. 토달복? 토마토 달걀 볶음. 네. 네네네. 달걀 드셔보셨죠? 넣어서 예, 네. 예. 그거를 저는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권해드리는데, 달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의 그 단점을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두르고 계란 스크램블 볶다가 토마토 썰어서 넣고 볶으면 되는데,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뿌리고, 맞아요. 네. 후추 좀 뿌리고. 네. 그래서 그 토마토에 그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아, 성분이 그쵸. 있는데, 그 항산화 라이코펜 성분이 기름이 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토달복으로 해서 드시면 영양적으로도 더 좋고, 네. 포만감도 더 오래 가시고.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침 식사 네.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원장님 생각은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해야 된다면 어떤 아침 식단이 좋은지 그것도 네. 좀 말씀해 주세요. 공복 시간이 자는 시간 동안 길잖아요. 네. 긴 공복을 유지하다가 처음 먹는 끼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날 식단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침에 막 그런 막 설탕이 발린 시리얼이라든지 잼 발라서 식빵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인슐린 수치가 또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인슐린이 하루 종일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높으면 계속 식욕 땡기고 지방은 분해가 안 되고 하는 몸이 돼버리니까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 음식, 인슐린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는 보통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통곡물 시리얼도 좋습니다. 통곡물 시리얼. 그 통곡물은 그 혈당 발리지 않은 네, 그 통곡물 시리얼 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니까 이제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거를 뭐 우유에 불려서 드셔도 좋지만 요즘은 또 그릭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좋으세요. 네. 일반 요거트와 다르게 그런 이제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가 없습니까? 않기 때문에 당류는 2분의 1로 적고 단백질 함량은 2배예요. 네, 그래서 그릭 요거트가 포만감도 있고 꾸덕꾸덕해서 아침에 드시면 좋죠. 그래서 통곡물 시리얼에다가 그릭 요거트에다가 그 위에다가 좀 이제 단맛이 적은 과일, 견과류도 좋고. 견과류도 좋으시고 뭐 키위나 베리류 이렇게 좀 넣어서 드시면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삼총사. 그릭 요거트, 그다음에 베리류 과일, 그리고 이제 통곡물 시리얼 요 삼총사가 다 들어 있으니까 아주 네, 아침 식사로는 훌륭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독 주스를 아침에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네. ABC 주스, 뭐 CCA, PPA라는 해독 주스 종류가 굉장히 네. 많은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독 주스를 마시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해독 주스 드실 때 식사도 굉장히 제한을 하잖아요. 네. 네. 사실 해독 주스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안 먹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해독 주스에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 이제 그런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사실 체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을 배출하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근데 해독 주스를 먹으면서 밥을 이만큼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지죠. 아니죠. 그래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독 주스를 활용하셔도 좋지만 반드시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많이 먹는 식단이 이제 병행이 되셔야 되고 그거를 식단을 유지하시면서 해독 주스를 뭐 아침 식사로 드신다든지 간간히 활용하시는 것은 좀 시너지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뱃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뱃살이 근데 또 뭐 어느 정도 있어야지 건강이 좋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떤 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너무 체지방이 적으면 에스트로겐 감소로 뭐 생리불순이 생긴다든지 무혈경, 골다공증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체지방은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뱃살이 너무 많으면 좋진 않겠죠. 특히 뱃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겉에서 집어 올려지는 피하지방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복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내장 사이사이에 있는 내장지방이 있죠. 더 위험한 것은 내장지방. 네.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더 분해가 잘 돼서 혈관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들을 야기할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죠. 나의 뱃살이 피하 지방인지 내장 지방인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손가락 2개만 있으시면 네. 되는데요. 엄지와 검지로 배를 이렇게 집어 올리는 핀칭 테스트를 네. 해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집어 올려지신 거 있죠? 네. 그거는 피하 지방.
굉장히 많네요. 피하 지방이시고요. 배는 지금 이만큼 나와 있는데 지피는 게 요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그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건 내장 지방. 보통 남성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단단해요. 네. 집어 올려지지가 않아요. 맞아, 그런 분 있어요. 네, 밑에서 밀어 올리는 내장 지방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건강상으로는 더 위험하시죠. 네. 아, 그렇군요. 내장 지방을 빼려면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맞습니다. 그 내장 지방이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네. 내장 지방이 건강에 더 안 좋기는 한데 피하 지방보다 빼기는 쉬워요. 그래요? 더 빨리 빠지세요. 이제 내장 지방을 빼려면 이제 음. 탄수화물 줄이는 식단, 야식, 술 요거를 좀 끊으시면 됩니다. 너무 탄수화물, 어려운가요? 네. 야식, 술. 술. 네. 딱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세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닌데. 네. 긴장하시네요. 네. 잠 잘 자기. 잘 자기. 잠 잘 자기. 네. 이게 중년 여성분들 갱년기 이후에는 참 불면증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호르몬적인 요인으로도 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잘 때 굉장히 많은 대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대사가 일어나서 그때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낮 동안에 우리가 손상됐던 조직들의 회복도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살도 빨리 빠지시고 건강도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잠을 잘 네. 잘 수 있도록 뭔가 좀 네.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아우 정말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없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많은 그래도 뭐 하나하나 우리가 네.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해보다 보면은 그렇죠. 뭔가 또 방도가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